보죠. PSB가 뭐죠? PSB가 뭐죠? 그쵸? 내가 나가 있으면 내가 직접 제품을 유통한 1대 소비자에 대한 전체 매출이 PSV예요. 내가 제품을 소개한 1대, 그러니까 나로 KR을 가입해서 나를 KR로 스폰서를 넣어서 가입한 소비자가 제품을 구매한 사람들의 전체 매출의 합이 PSV입니다. 그럼 3,000주비라고 2,800을 했는데 그 중에 1,000이 내 1대 소비자를 통해서 일어난 매출인 거죠. 이걸 왜 따로 나누냐? 여기에 있는 사람만 우리가 쉐어링 보너스를 받는 거죠. 좋아요. 이렇게 1000PSB, 1000PSB를 했고요. 그리고 각각이 루비예요. 파트너가 이렇게 4명이 있는 겁니다. 여기도 4명. 여기도 이렇게 4명의 파트너가 있어요. 각각의 파트너들이 전부 다 2500GB를 했다고 볼게요. 2500, 2500, 2500, 2500. 그리고 여기도 2500, 2500, 2500, 2500. 우리가 비즈니스를 하면 모두 다 루비를 목표하시고 계실 거예요. 루비라고 하는 게 우리가 레버러지를 느끼는 첫 번째 비즈니스 핀이기 때문에 루비가 됐다, 루비를 목표했다, 루비가 되고 루비가 됐어요. 이 루비, A라는 루비와 B라는 루비가 있다. A라는 루비는 한 달에 얼마를 페이로 받을 것 같아요? 서리 사장님? 대략 느낌상 모르겠어요. 전혀 느낌이 안 와요. 얼마 정도 벌 것 같아? 이렇게 루비가 되면 파트너가 4명이 있고요. 4명이 2,500, 2,500, 2,500, 2,500을 했어. 난 2,800을 했고 얼마 정도 벌 것 같아요? 300만 원 정도? 300을 번다. 300을 번다. 여기는 400 정도? 현주 사장님 큰일입니다. 유나 사장님 큰일입니다. A하고 B의 차이는 A하고 B의 여기서 우리가 지금 다시 한번 짚고 갈 건 A하고 B의 차이가 뭐예요? 200GB 차이야. 200GB 차이. 200GB. 내 매출 한 30만 원, 40만 원 차이야. 그럼 이 A라는 사람이 받는 페이를 한번 계산해 보자고요. A가 받는 페이가 뭐뭐뭐 있죠? 쉐어링 보너스 받고요. 그 다음에 빌드 보너스 받고요. 리드 보너스 받고요. 그 다음에 추가 보너스에 대한 여부를 한번 볼게. 그럼 쉐어링 보너스를 얼마 받죠? 1000PSB이기 때문에 한 9만 원 정도 받는다고 할게요. 우리 TR라인이 하나는 85,000원 쉐어링이니까. 그리고 빌드 보너스가 얼마예요? 빌드 보너스 어떻게 계산하지? 500단위마다 500마다 3만 원 하면 되죠. 그러면 블럭이 지금 총 5블럭에다가 300GB니까 블럭 하나 3만 원, 3만 원, 6만 원, 9만 원, 12만 원, 그 다음에 15인데 300이니까 절반 정도면 8만 원. 이렇게 받네요.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 이해를 못하고 있다, 못 따라하고 있다.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공부하셔야 됩니다. 비즈니스 하신다면 내 비즈니스의 보상은 아셔야죠. 이거 얼마예요? 대략 45만 원. 오케이. 그다음 리드 보너스. 리드 보너스 어떻게 계산해? 2,500, 2,500, 2,500, 2,500 4개 다 더하면 얼마죠? 만주비. 만주비에다가 곱하기 1,180 몇 프로 받죠? 몇 프로 받아요? 몇 프로 받아요? 몇 프로 받아요? 2.5% 받죠? 2.5%. 0.025. 3,000이 돼야지 5%나 10% 받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 얼마예요? 계산 한 번만 해줄래요? 런주. 다 계산기 꺼내서 한번 눌러봐요. 이거 눌러봐야 할 거야. 만주비 곱하기 1180 곱하기 0.025 얼마예요? 30만 원이네요. 30만 원. 추가 보너스 있어요, 없어요? 추가 보너스는 어떨 때 받죠? 3,000 할 때 추가 보너스를 받습니다. 그럼 이게 A라는 사업자가 받는 총 보너스입니다. 9만 원 더하기 45만 원 더하기 30만 원. 총 얼마죠? 얼마? 84만 원. 생각해봐요.
내가 지금 뉴스킨을 하는데 내 서클에서 2800GB 했어. 그리고 루비가 됐어. 4명의 파트너가 2500GB씩 했어. 84만 원이 들어옵니다. 이거 지금 아까 윤아 사장님 300이랑 좀 차이가 크죠? 이거를 알고 해야죠. 그죠? 막연하게 내가 루비가 되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돈을 벌겠지가 아니고 내가 계산하는 거 전부 다 보상을 알면 계산 누구나 할 수 있거든. 84만 원 벌어요. 근데 내가 300 버는 줄 알았는데 힘들게 이렇게 했는데 84만 원 들어오면 갑자기 뉴스킨 하고 싶어 안 하고 싶어? 안 하고 싶다고. 300 들어올 줄 알았는데. 보자고요. 얘는 얼마 버는지. B는 똑같아. 쉐어링 보너스 얼마 받아요? 9만 원 똑같죠? 그다음 빌드 보너스 3천이니까 3만 원 더하기 3만 원 더하기 6만 원 더하기 9만 원 더하기 12만 원 더하기 15만 원. 그럼 얘보다 얼마 더 받는 거죠? 7만 원 더 받는 거죠? 52만 원. 리드 보너스 만GB에 똑같이 만GB예요. 곱하기 1180 환율 바꾸고요. 그 다음에 10% 받죠? 0.1. 그럼 이거 계산은 얼마예요? 여기에 4배죠? 0.25니까 4배지? 그럼 120. 추가 보너스 얼마? 3천 했으니까 30 추가 보너스 들어오죠? 그럼 9만 원 더하기 52만 원 더하기 120만 원 더하기 30만 원 더하면 얼마예요? 210만 원. 2,500 곱하기 4개 하면 만집이 아니야? 둘 다 2,500. 만으로 봐. 그러면 이 루비는 210만 원 벌고요. 이 루비는 84만 원 벌어. 둘 중에 차이, 두 명의 차이가 뭐예요? 200G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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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GB 한 30만 원이라고 칠게. 내가 파트너가 다 없다. 파트너가 다 없어. 그럼 아까 이 리드 보너스를 다 빼도 얘는 얼마야? 나 혼자 대리점이어도 54만 원이죠. 얘도 파트너가 없어. 이거 더하면 얼마야? 이거 더하면 90만 원이야. 그럼 90에서 50이 얼마 차이 나요? 한 3, 40 차이 나지. 그러면 내가 만약에 계산할 줄 알면 2,800이고 3,000이야. 그럼 내가 200GB 사다가 갖다 버려도 되죠? 맞아? 제가 이걸 왜 얘기하냐면 지난달 지너얼러지 보는데 진짜 화딱지가 나갖고 2,800이 몇 명이었는지 알아요? 2,800을 나 같으면 2,700도 많고요. 2,800도 많아. 이걸 얘기할까 말까 진짜 고민을 하다가 안 했어요. 내가 만약에 내가 2,500이야. 그럼 500 정도면 이게 계산을 한번 해보자요. 계산을. 내가 500 정도면 내가 3,000을 하면 얼마가 더 들어오고 500을 내가 사면 제품값이 얼마야? 그럼 예를 들고 생각해 보는 거예요. 제가 어떤 얘기하는지 이해가 돼요? 근데 일단은 내가 혼자 대리점이든 내가 파트너가 있든 없든 내가 3,000을 했을 때 차이가 이렇게 크다라는 걸 여러분들 반드시 아셔야 되고 이게 3,000을 하는 이유입니다. 이게 3,000을 하는 이유야. 어떻게든 우리가 지금이든 나중이든 해결을 해야 되는 문제. 시간이 지나간다고 저절로 3,000 되는 거 아니라고 말씀드렸고요. 3,000은 진짜 초반에 끝내야 됩니다. 제품을 유통하는 능력. 사업자를 만들고 소비자를 만들고 똑같은 게 소비자를 만들 때 이 사람이 정말 매니아가 되고 안 되고의 능력은 내 영역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근데 내가 제품이 유통이 되고 관리하는 나의 어떤 능력은 한 번 갖추면 평생 갖출 수 있는 거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계속 소비자를 만들고 계속 세일즈 할 수 있는 능력, 그거를 우리가 해결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처럼 2,500, 2,800에서 멈췄다면 3,000을 반드시 하는 습관을 가져야 되고요. 그래서 이번 달 다시 한번 얘기 드립니다. 5월 달 나의 GV에 대한 목표 3,000이에요. 2,500, 2,800에서 절대 끝내지 마시고 내가 돈 주고 사란 얘기가 2,800에서 200GB 내가 돈 주고 사란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만큼 이 3,000에 대한 가치를 여러분 다시 한번 인식하시는 5월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저희가 기다렸던 메인 강의 시간입니다. 우리 송나라 사장님이신데요. 이분을 며칠 전에 다이아 핀을 다루셨죠.
다이아 핀을 올라오시면서 엄청나게 비즈니스적으로 확장을 하시고 계시는데 어떻게 또 그 비즈니스를 확장을 하시고 계시는지 네, 지금 너무 부지런하게 다니시고 계신다고 소문이 막 들리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비즈니스를 확장하는지 우리 비즈니스는 어떤 비즈니스인지 한번 강의를 통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두려움 없이 함께 가자 미디어 그룹에서 사업하고 있는 송나라 인사드립니다. 이 분위기 어떡할 거야. 저번 달에 2,800 한 사람 만나봐. 지금 표정이 영환이에요. 잊어버려 지나가고요. 이번 달부터 3,000원 꼭 유지합시다. 자, 제가 이 강의를 준비하는데요. 저 진짜 강의 준비 되게 빨리 하거든요. 왜냐하면 저한테 시키는 거는 대부분 노하우적인 부분을 많이 시켰어요. 근데 오늘은 뭘 주제 없이 제 얘기를 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진짜 고민을 많이 한 것 같아요. 어제 새벽 3시 반까지 계속 수정하고 그렇게 준비했는데요. 이유가 뭐냐면 똑같은 얘기, 남들 다 하는 얘기로 들릴까봐. 사장님들한테. 제가 진짜 요 한 끗 차이를 정말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것 때문에 핀업이 안 되는 분들이 정말 많을 거거든요. 요 생각 하나 때문에, 요 한 끗 차이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잘 전달하고 싶은 마음에 진짜 고민을 많이 하고 준비했어요. 제목이 사람의 마음을 얻는 일이에요. 이 뉴스키는, 제가 보는 뉴스키는 그래요. 사람의 마음을 얻는 일이 아닐까. 그리고 SBA를 붙이고 싶어서 저 정말 많이 노력했거든요. 그리고 너무너무 감사해요. SBA가 붙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제가 자신감이 너무 없는 사람이었어서 블루 다이아는 너무 멀고 너무 크게 느껴지고 내가 다이아만 되면 이 일을 좀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인정받는 느낌 있잖아요. 나 진짜로 도전해도 되지 않을까라고 할 정도로 자신감이 너무 없었던 사람이어서 저 SBA 핀이 저한테 진짜 큰 의미고 혼자 할 수 있는 핀이 아니었기 때문에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전달하고 싶습니다. 저는 매번 제 마이스토리에는 제 얼굴이 나왔는데 진짜 이번에는 바꿨어요. 진짜로 제 얼굴에 다 사진을 찍고 그것만 이제 있었는데 제가 뉴스키는 왜 포기하지 않고 정말 많이 힘든 상황이 있었거든요. 근데도 끝까지 이어나갈 수 있었나라고 하면 저는 공무원 집안에 아주 평범한 공무원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이거든요. 저희 아빠는 30년 동안 경찰 생활을 하셨고 경찰서장으로 은퇴를 하셨어요. 그리고 항상 아빠가 여자도 경제적으로 능력이 있어야 무시를 안 당하고 계속 배워야 된다라고 하고 중고등학교 때부터 그랬어요. 지금 친구들은 중요하지 않다. 너가 나중에 사회생활하면서 그 수준에 맞는 친구들로 싹 다 바뀔 것이다. 생활 취미며 생활 환경에 따라서 수준이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맞는 친구들로 다 바뀔 거니까 지금 친구들로 마음고생하면 그렇게 말씀하시는 아빠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정말 경제적으로 능력이 있어야 되는구나를 어릴 때부터 교육을 받았었고 아빠의 이제 직업이다 보니까 말을 하면 본인은 현실적이라고 생각하지만 매일 안 좋은 사고를 봐요. 매일 정말 제가 봐도 좀 안타까운데 의심부터 하시고요. 일단은 부정, 깝깝해요. 내가 이런 걸 하고 싶고 그러면 안 돼. 저는 진짜로 아빠한테 벗어나고 싶어서 빨리 독립한 것도 있어요, 사실. 저 부정적이고, 의심도 많고, 걱정에, 짜증에, 화에, 이게 직업병이에요, 이거는. 저렇게는 싫다라는 생각으로. 그리고 또, 아빠가 꼭 얘기했던 건 은퇴 후 죽을 때까지 들어오는 연금. 그래서 너는 허약하니 경찰 공무원 못하니까 행정공무원이 되라. 저한테 매번. 근데, 제가 봤을 때 공무원 생활이 그렇게 행복해 보이진 않았거든요. 기회의 폭도 너무 좁았고 그 생활 라이프 스타일이란 게 있잖아요. 지금도 저희 아빠는 호주에 제가 트립에 달성돼서 같이 가자고 했는데 자기는 여행이 좋은지 모르시는 거예요. 가본 적이 없으니까. 맨날 후진국만 다니고 그러니까 선진국이 좋은지도 모르고 가자 그러면 됐어 난 이래야 돼 이러신단 말이에요. 가족여행을 한 번도 간 적이 없어요. 아예 밑바닥부터 무궁화 세계까지 올라가려고요. 다 승진 공부로 해서 올라가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릴 때 기억이 아빠랑 저랑 놀아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라이프 스타일이 저는 싫거든요. 어디도
어디도 여행 갔다 왔다 막 이런 친구들 많잖아요. 너무 부럽고 그랬거든요. 부럽지가 않았어요. 공무원이라는 생활이. 그 협소한 월급에 맞춰서 살아야 되고, 지금도 그래요. 사실 은퇴 후에 연금이 들어오잖아요. 30년 복무했으면 제 생각보다 많이 들어올 거라 하잖아요. 모 정부 때 은퇴 자금을 줄였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너무 터무니없는 금액을 받는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아빠가 아직도 현직으로 근무를 하세요. 그 철도공사 들어가셔서 근무를 하시거든요. 매일 얘기하는 게 내가 만약에 경제적으로 은퇴라면 어떻게 먹고 살래? 이 얘기를 맨날 해요, 엄마랑. 우리 가족이 두 분인데 두 분이 아니야. 조카까지 생기니까 계속 들어갈 경조사비가 있잖아요. 어떻게 먹고 살래? 이런 얘기를 하면서 계속 줄이라고 해요. 보험도 다 깨겠다는 거 큰일 난다고. 그 보험금 깨면은 제가 다 도맡아야 될 것 같아서 안 된다고 내가 내줄게 막 이런 현실이에요. 사실 혼자 공무원이면 되게 안정적이지 않아요. 솔직히. 그래서 정말로 안정적인 경제적인 은퇴? 제가 그걸 곰곰이 전 20대 후반에 뉴스킨을 접했거든요. 29살에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그때는 아직 현직에 계실 때였지만 아빠가 은퇴하면 얼마 정도 받겠다라는 거는 계산이 나오잖아요. 근데 제가 진짜 열심히 3년 하면 그걸 벌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그때 이해가 됐어요. 보상이 이해가 됐기 때문에 내가 못하더라도 진짜 막말로 내가 파트너가 없어도 소비자 30명 만들면 그래도 따박따박 100만 원 들어온다 그랬지. 그럼 내가 1년에 30명 만들고 2년 차에 60명 만들고 3년 차에 90명 만들어서 300만 원 벌자. 이거 이상해요? 열심히 할 건데 나는 직업으로. 이거 가능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맨날 아빠한테 내가 그랬어. 아빠보다 내가 더 나은 삶을 살 거다. 은퇴했을 때는. 봐라. 그래가지고 제가 6개월 차인가? 맨날 아빠가 한 달에 한 번씩 마감 칠 때마다 연락 오셨거든요. 괜찮니? 불안하신 거예요. 걱정, 불안, 짜증인데 짜증 못 내지. 내가 독립했으니까 괜찮니? 근데 6개월 차에는 너무 힘든 것 같았더니 50만 원을 보내주시면서 나중에 10배로 갚으라는 거예요. 아무래도 은행보다 너가 날 것 같다고 50만 원을 보내주시면서 1년도 다 못했는데 사업인데 그렇게 하면 안 된대요. 힘들다고 하지 말래요. 그래서 다시 마음 잡고 원래 6개월 차 때 약간 힘들잖아요. 뭔가 다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뭔가 남는 것 같지 않고 이런 느낌 들 때 그때 딱 한 번 도움을 주셨거든요. 딱 한 번. 저희 아빠 진짜 짠돌이거든요. 제가 그런 마음을 했어요. 직업 정신을 가진 뉴스키너로 3년은 어떻게 보면 공무원 30년이랑 맞바꿀 수 있을지 몰라 라는 희망으로 했고요. 그리고 나의 스펙으로는 저는 고등학교까지는 되게 잘 나왔는데요. 대학교 이렇게 수능을 밀렸어요. 그래서 수능이 그냥 거의 백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걸로 어디 갈 데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 친구들은 다 좋은 대학을 갔는데 저는 이거에 대한 정말 약간 피해의식? 이런 게 있었어요. 내 스펙으로는 고연봉을 받을 수 있는 회사 대기업에 취직을 못해. 근데 고연봉만큼 여기서 내가 잘만 하면 벌 수 있어. 이게 너무 큰 의미였어요. 내가 잘만 하면 고연봉 직장을 다니는 친구들보다 내가 더 역전할 수 있어. 저한테는 유일한 직업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나 자신을 가장 먼저 챙기고 가꿀 수 있는 일이었어요. 그 고연봉 직장을 다니는 애들은 월화수목 금금금이에요. 진짜 여기 테헤란로에 여기 직장 다니는 애들 되게 대단한 애들이잖아요. 상위 1%잖아요. 저 요 근방 살 때도 11시, 12시인데도 불이 켜져 있고 새벽 6시인데도 불이 켜져 있고 저기는 꺼지지가 않아, 불이. 그러니까 근무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만큼 내 희생과 노동과 이렇게 다 쏟아 부어야 되는 직업보다 내일 차곡차곡 쌓여가지고 죽을 때까지 들어오는 고소득이 보장되는 직업일 수 있어라는 생각으로 그 희망으로 제가 뉴스킨을 시작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힘들더라도 그런 일이 어딨어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연금 같은 일이 어딨어. 은퇴하면 끝나는 게 아니잖아. 따박따박 우리 아빠처럼 연금처럼 공무원처럼 들어오는 돈을 나한테 주는 일인데 내가 조금 힘들다고 포기할 수 없어 라는 걸로 이겨냈던 것 같아요. 다시 돌아가기 싫어. 제 전직이 보석감정사였거든요. 그 직업으로 가기 싫어 라는 생각을 했던 이유예요. 평생 일해야 되니까 그거는. 돈이 나오려면 평생 일해야 되고 아껴서 모으더라도 생각보다 공무원 연금보다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 어떡하지? 숨 막혀서. 그리고 선택의 폭이 넓어지는 삶. 안정적인 소득. 이거는 좀 예를 들면 저는 돈이 좀 있는 집
이라면 이게 어쨌든 자식이 뭘 하고 싶다고 할 때 기회를 많이 줄 수 있잖아요. 경제적으로 그렇게 해볼래? 저렇게 해볼래? 쉽게. 저는 그렇게 해볼래? 저렇게 해볼래가 쉽게 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선택의 폭이 넓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은 하고 하기 싫은 건 하지 않고, 그리고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다면 빠르게 일을 하기 위해서 정신이 없어서가 아니고요. 뭐 법적으로라도 대응을 한다거나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꼭 이렇게 피해를 입는 사람들은 돈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대응할 시간이 없어.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내가 좀 손해보더라도 일을 하는 거예요. 자존심도 없어. 저는 이런 삶이 너무 싫었거든요. 전 어릴 때부터 진짜 내 자존심을 지키고 우리 가정을 지키고 이런데 돈이 필요한 거라고 생각했고 사치스러운 거라고 생각 안 했어요. 돈은 내 가정의 안녕과 행복이야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많은 경험에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워라밸이 갖춰진 삶,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제가 뉴스킨을 하면서 엄마의 건강을 챙기고 아빠의 건강을 챙기고 저희는 대화가 더 많아졌거든요. 요즘 어떤 거 먹어? 어때? 변은 어때? 이런 얘기를 솔직히 제가 의사도 아닌데 아빠 요즘에 짠 거 먹는다며? 그럼 책 갖다 주면서 봐봐, 앉아봐. 제가 다시 얘기해주고 저희 아빠 그래서 유전성 고지혈약도 끊었고요. 엄마가 심혈관 질환 5번 수술한 사람인데 혈압약 안 드세요. 진짜로 없거든요. 주변에 수술 안 한 사람들 많이 먹잖아요. 다 먹는 것처럼 얘기하잖아요.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내가 챙길 수 있고 가족하고 더 끈끈해지게, 그리고 때 되면 이제 뉴스킨 행사들 같은 경우에 같이 참여할 수 있잖아요. 가족과 함께. 이럴 수 있는 워라밸이 갖춰진 삶을 문화가 받쳐주기 때문에 뉴스킨은 너무 좋았어요. 그게. 그래서 정말 잘하고 싶다. 이곳에서 그냥 뼈를 묻고 잘하고 싶다. 그래서 끝까지 남아있는 사람이 성공한다는 얘기를 믿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공무원이랑 뉴스킨 비즈니스를요, 계속 비교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안정적인 철밥통이라고 하는 직업과 제가 하는 뉴스킨도 안정적이야 라고 하면서 계속 비교를 하면서 이어나왔던 것 같아요. 어머, 중간이 없어. 아니야. 중간 사진이 하나가 bi었어. 저는 이 중간 사진이 하나가 bi었는데 이게 뭐였냐면 작년에 제가 어떻게 사업을 했는지를 쭉 봤어요. 어쨌든 1년 사업을 뭘 했는지를 봤거든요. 이런 마음으로 제가 집에서 방 한 켠을 꾸며서 제 방 되게 허름한 거 보여줘야 되는데 방 한 켠을 꾸며서 베드를 깔고요. 당근 비즈니스로 이제 에스테틱 비즈니스를 도입한단 말에 그럼 난 증명해 보여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허름해도 당근으로 소비자를 만들 수 있고 사업자도 만들 수 있어라는 걸 보여줘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어요. 증명을 해보여야지. 전 이게 안 돼서요, 저게 안 돼서요, 핑계대지 못하게 해야지. 저희 집이 다세대 주택이에요. 그래서 생각보다 그렇게 깨끗하지도 않고 손님이 오시면 제가 이제 다세대 주택이니까 문 앞에서 배웅을 해요. 기다리고 있어요. 오셨냐고 90도로 인사하고 일로 오시면 돼요. 안내를 해요. 제가 몇 층으로 띵동하고 들어오세요. 이게 안 돼요. 뭐가 없으니까. 진짜 별별 막 포르쉐 끌고 오시는 손님도 있었고요. 별별 제가 막 손 떨리는 막 너무 막 차 큰 막 SUV 끌고 오셔가지고 막 주차 진짜 막 기둥 있는데 박을까봐 이런 손님도 막 많이 왔었거든요. 제가 그거 보여드리려고 해요. 당근으로요. 뭘 하고 싶었냐면 마사지를 하고 싶었던 게 아니에요. 에스테틱 원장님이 되고 싶었던 것도 아니고요. 진짜 네트워크가 된다라는 걸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이렇게 만나서 내가 돌아다니면서 전단을 뿌리지 않아도 SNS로 만나서 진짜 이 사람이 진정 찐 매니아로 남는 걸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이렇게 하면 GV도 높아지고 돈도 벌 수 있어. 내가 무료로 관리했던 걸 돈을 받으면서 할 수 있어. 그래서 그걸 증명해 보이기 위해서요. 저는 진짜 많은 사람들, 황공폭증 있는 분들은 진짜 걱정되실 텐데 제가 걱정돼요. 되게 징그럽거든요. 이거는 반만 들고 왔어요. 이거 절대 찍으시면 안 되고요. 다 소비자여서 눈 다 가렸는데요. 이거 정말 한 장씩만 했잖아요. 제가 한 번씩만 만났을까요? 5번, 6번, 7번 만났겠죠. 그 임상을 내드리고요. 여기서 ARO 소비자가 1명, 2명, 3명, 4명이에요. 여기서.
AR을 얼마나 남기느냐, 정기 구매를 얼마나 남기느냐, 나랑 5번 만나고 정기 구매를 얼마나 남기느냐, 이게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안녕, 빠이, 짜이젠. 이게 아니잖아요, 진짜. 저는 사장님들이 에스테틱 영역을 한다고 해서 어떤 마음으로 하는지가 너무 궁금해요. 진짜 저는 마음이 달랐거든요. 이렇게 만나서 돈도 받고 에스테틱 해주면서 뉴스킨을 이만큼 자랑해서 매니아 찐 매니아를 만들고 찐 매니아가 돼야 나랑 좀 더 친해져갖고 사업 얘기도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저는 이게 진짜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해요. 내가 어떤 마음으로 고객을 대하고 고객하고 응대를 하느냐. 이건 더 징그럽죠? 저희 집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을 만났어요. 진짜 일주일에 진짜 정말 3명 이상 못했어요. 왜냐면 이 사람들 만나고 임상 내주고 사진 찍고 보내지 않았거든요. 티타임 가져야 되잖아요. 저랑 얘기해야 되잖아요. 뭐가 필요한지 데몬도 보여주고 그러기 때문에 앞뒤로 2시간 반씩 걸린다고 얘기하고요. 1시간 반에서 2시간 관리해주고요. 그 관리하는 와중에 뭐가 들어가냐면 어떻게 하면 데몬을 연결할 수 있을까? 어떤 얘기를 해야 이 사람이 데몬을 보고 싶을까? 일어났을 때. 빨리 가야 돼요가 아니고 그거 아까 얘기했던 거 보여주세요. 어떻게 하면 그게 뭔지 궁금하게 말할 수 있을까? 저희는 네트워커지만 마케터잖아요. 계속 팔려나가는 걸 하는 사람이라면서. 근데 내가 갈바닉 밀어주고 보내면 다시 안 오면 끝이잖아요. 전 그래서 한 번 만난 고객도 정기구매를 걸게 하고 보내고 이 사람 다시 티켓팅 안 할 것 같아. 그럼 메타라도 얘기해서 정기구매 걸게 하고 보내고 그러지 않으면 일을 안 한 것 같은 거예요. 아, 나 노동만 했어. 그렇다고 갈바닉 요 집에서 하면서 돈을 많이 받았겠어요? 제가 노동비를 많이 받았겠어요? 아, 못 받았을 거 아니에요. 집이니까 신고당할까 봐. 마사지 샵도 아니었어. 그러니까 저는 무조건 저의 목적은 이 사람이 내가 좋아서 다시 오게 하거나 매니아 소비자 제품이 좋아서라도 나한테 문의하고 소개하게 해야 돼. 아니면 내 손맛이라도 좋아서 티켓팅을 해야 돼. 이건 거야 내 머릿속에는 오로지. 그러니까 계속 누워있는 동안 데몬을 할 준비를 하는 거예요. 어떤 얘기를 해야 이 사람이 데몬을 보고 싶지? 뭔데요? 이렇게가 안 되게. 아까 그 말했던 거 있잖아. 다시 일어나면 제가 일어나면 보여드릴 거예요. 언니 10분만 빼요. 제가 보여드릴 테니까 보고 가셔야 돼요. 오늘 이렇게 할 수 있는 기회 연결고리를 만들려고 등을 밀고 있어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여기서요. TR한 분들 세보면요. 한 8분은 될걸요? TR한 분들. 저 이분 밀 때요. 이렇게 눕잖아요. 그럼 배가 여기 이렇게 숨을 잘 못 쉬어요. 저 사진 찍는데 전 천식이 있으신 줄 알았어요. 막 이래요. 진짜. 근데 저렇게 빠졌어요. 근데 안 빠졌대요. 자기가. 자기 잘 모르겠대요. 저기 속에 나가서 포천까지 갔었거든요. 일주일에 한 번씩 포천까지 갔었어요. 기름값 생각했으면 갈 수 있어요? 관리비 못 받아요. 젤도 요만큼씩 다 흘러가지고 처음에는 물처럼 돼가지고 좋았지. 젤이 얼마 안 들어가니까. 이제 흘러내리지 않고 부종이 빠지니까 싹 스며드니까 비싸다는 거야. 근데도 저렇게 가서 해드리고요. 중간 측정해드리고 좋아지고 있다. 포기하지 않게 하려고 엄청 노력했거든요. 1회로 끝났어요. 그래도 6번은 간 것 같아요. 포천을 왔다 갔다. 이거는요. 임상을 내서 주변 사람 소개를 받을 거야 라는 마음 아니면 이렇게 못 하거든요. 내가 네트를 확장시킬 거야. 저 팔 이만한 아줌마도 정말 전신을 다했어. 정말 전신을 베드 들고 다니면서. 그리고요. 저 보이지 않는 저 뒤에 70세 자매님을 한 분 만났는데요. 양자 측정을 해주고 싶어서 목 관리랑 두통이 심하대요. 제가 목 풀어드릴게요. 돈을 받고 한 게 아니에요. 오세요. 그래서 풀어드리고 양자 측정을 했는데 그날 TR이 나갔어요. 그러고 나서 저 자매님을 따라서 산을 간 이유가 뭐냐면 소개를 하고 싶대요. 근데 어떻게 소개를 할지 모르겠대요. 저는 안 친했거든요. 다른 자매님들이랑. 그래서 등산을 가자 그랬어요. 제가 제안을 했어요. 싹 다 모아서 등산을 가자. 저 때 제 차에 양자 측정기랑 다 들고 갔거든요. 커피 마시면서 양자 측정을 하자. 그래서 저 앞에 있는 자매님이 또 TR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저렇게 8명 넘게 소개가 나왔어요. 자녀분까지. 제 매출, 제 GV가 항상 만 GV가 넘는다 막 이런 얘기 들으시잖아요. 저는 진짜 많이 노력해요. 그냥
회원이 아니고요. 제 친구를 만들어버릴 노력을 진짜 많이 해요. 그래야 제가 편해야 소개가 나오잖아요. 내가 등 밀고 끝나려고 이 사람 등 미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요 소정의 금액을 들여서 밀고 나면 저도 또 받으러 가야 되는데 아파서 그러려고 내 몸 버리려고 이거 하는 거 아니잖아요. 진짜 친해지려고 많이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리고 호경 회원님이라고 승원 사장님 소비자인데요. 저분 의정부를 일주일에 한 번씩 윤희 사장님네 가서 등 밀었거든요. 그러고 딱 한 명 소개받았어요. 경찰 하시는 분. TR90도 아니고요. TR9. 너무 만족스러워요, 저는. 왜? 소개가 나왔잖아. 본인이 쓰고 좋아서 소개한 거잖아요. 소개하려고 마음을 먹으신 거잖아요. 그만큼 전 정성을 들였잖아요. 이게 얼마나 좋은지에 대해서 나만큼 알게끔 맨날 눕혀놓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강의, 거의 미니 강의를 한 거죠, 매번. 그러니까 좋은 건데 설명은 못하고 저한테 전화 오셔가지고 가입시켜달라고 그러고 소개하고. 제가 일을 잘했어 라고 하는 기준은요, 내가 오늘 등을 잘 밀었어가 아니에요. 이 사람이 누군가를 소개했어. 그 정도로 나를 좋아하거나 나를 인정해 준 거구나, 아니면 제품이 좋은 거야. 임상이 나온 거죠. 그래야 소개가 나오잖아요. 저의 일의 기준은 소개가 나오냐 안 나오냐, 1대에서 끝나냐 2대까지 넘어가냐, 그거거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요때 홍선 사장님도 있고 대석 사장님도 있고 이렇게 있어요. 옆에 회원님도 있고. 요때는요 회원이었어요. 제가 홍선 사장님 리크루팅 하려고, 홍선 사장님 되게 쉽게 온 줄 알거든요. 자기가 딱 결정해서 온 줄 알아요. 절대 아니거든요. 거의 진짜 6년 가까이로 소비자였고 TR을 9번 넘게 한 분이에요. 너무 좋아하죠. 근데 뉴스키는 안 할 이유가 없는데 절대 안 하시겠대요. 그래서 제가 뭐라 하냐면 770 인바디로 세포 나이를 재봐야 된다. 한번 재보자. 그리고 매번 재는 사진을 보여주고요. 인바디 재러 와라. 그래서 오실 때마다 언제 그랬냐면 우리 여기서 작은 세미나 할 때마다 재고 그냥 가기 아까우니까 강의 듣고 가자. 잘 알고 먹어야 더 빠진다. 막 이렇게 보고 자꾸 이상한 소리 해서 한번 화나서 나간 적도 있어요. 지원 사장 강의 듣다가 이런 거 들으려고 온 거 아닌데 막 이만큼 짜증나서 회원 사장님한테 인사도 못 시키고 어떡해요. 짜증나서 화났나 봐. 어떡하지? 막 이러고 나가고 막 그런 적도 있어요. 진짜 어렵게 한 달에 한 번씩 매번 만나서 중간 점검을 해야 된다는 핑계로요. 어렵게 모셔가지고 강의 듣게 하고. 근데 진짜 신기한 거는 이분이 그래서 이 사촌 동생을 소개한 거예요. 이분이 전혀 자기만 쓰는 사람인데요. 사촌동생 소개해가지고 이모랑 소개해서 사촌동생한테 보상 풀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가족 사업이 될 수 있을까 하면서. 저기 또 용인인가 저까지 가서 막 그랬던 것 같아요. 이 언니가 같이 안 가도 저 한 3-4번은 용인에 오라고 하면 제값 갔어요. 소개해준다 그러면 제값 가서 등 밀고 막. 그렇게 어떻게 보면은 저분 당근으로 만난 분이거든요. 친해졌죠. 당근으로 만난 분이랑. 그리고 저 끝에 언니도 당근으로 만났어요. 저 언니는 아예 1시간씩 비워요. 내가 뉴스킨 얘기할 거 알아요. 하도 얘기해가지고. 나라 시내 가면은 1시간 넘게 비워야 되잖아. 우리 얘기도 해야 되잖아. 이래요. 진짜. 그래서 농협인가 우리은행 다니시는 분인데, 잠깐 애기 낳고 쉬고 있을 때 그렇게 얘기해가지고, 맞아. 제 2의 직업은 있긴 해야 되는데까지 만들어놨어요. 얼마나 얘기했겠어요, 그럼? 계속 관계하고. 대석시내 안산까지 가가지고요. 중간 측정해준다고 QBS 들고 가서 엔잡 노트 꺼내가지고 이거 같이 공부하면서 이제 QBS 측정하고 바로 엔잡 노트 꺼내가지고 이런 거 나 또 설명해주고 사업자 되게 하고. 여기 보시면 윤희 사장 초창기예요. 승환 사장님 밑에 요 분이 같이 이제 탁구 치시는 분인데, 빼독 들어가자마자 우리끼리 먹고 있는 걸 공부해야 된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공부할 거다. 그래서 파마넥스 공부를 그렇게 했어요. 소비자야. 우린 사업자지만 넌 소비자인데 우리 공부하면서 먹어야지 잘 먹을 수 있어. 더 에너지 나게 먹을 수 있어. 그래서 정말 좀 확산을 시켰어요. 자기 자식들 그리고 소개해가지고 확산을 시켰었어요. 그리고 지금 여기에도 윤희 사장님 소비자인데 재은 회원님인데 애기까지 제가 봐주면서요. TR90 강의인가? 막 이런 것도 듣게 하고요. 이때는 이제, 회원 사장님 티업해가지고, 이거 돈도 되는데 한번 들어보시라고 해서, 이때 모였던 거예요. 이게 저는 제 소비자한테만 국한된 게 아니라, 누굴 도와줄 때요, 어떻게 하면 사업 얘기를 할 수 있지? 어떤 연결고리로 사업 얘기를 틀 수 있지를 엄청 생각하면서 가요. 그거 아니면 제가 왜 필요해요? 그렇잖아요. 등 미는 거 다 할 수 있는데.
이게 진짜 중요하거든요. 아니, 여기서 누가 봐도 될 만한, 되게 잘할 것 같아. 이런 사람 별로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진짜 그냥 제안하고 필요할 것 같은데, 필요 없는 사람이 어딨어? 라는 마음으로 제안을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이런 삶을 살 수 있어라고 얘기해주고, 그러고 나서요, 저만 회원을 관리하고 저만 그랬다면, 이제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인수 사장님, 윤희 사장님, 홍선 사장님, 저 지금 코까지 막힌 분이 선영 사장님이거든요. 코를 여기를 하는데 양쪽 코를 다 막았어. 숨 못 쉰다고 자기. 이 코 연습시켜가지고요. 저 머리 받고 있는 분이 승환 사장님이에요. 그 밑에 회원이었던 분 에스테틱 의정부 원장님으로 만들겠다고 막 연습시키고 막 이럴 때요. 그리고 연습만 시키는 게 아니고요. 저처럼 하는지 또 봤어요. 제가 따라다니면서. 저처럼 어려울 수 있잖아요. 첫 고객 상담이나 이렇게 상대하는 게 어려울 수 있잖아요. 잘하고 있는지를 제가 계속 지켜보고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은 수정하게끔 고치게 하고 피드백을 계속했어요. 이거 했으면 좋겠다. 다음엔 이거 했으면 좋겠다. 거의 저랑 관리를 안 하지만 저와 같이 있는 느낌으로 그렇게까지 해온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실력이 조금씩 쌓이더라고요. 파트너 사장님들이. 제가 없더라도 비스무리하게 틀을 만들어서 진행을 하시는 거예요. 진짜 많이 따라다녔어요. 무슨 얘기 하나. 왜 따라갔겠어요? 등 관리 못할까봐 따라갔겠어요? 그거 아니거든요. 어떻게 자연스럽게 연결로 AR로 걸 수 있을까? 어떻게 자연스럽게 사업을 제안하고 사업에도 관심 있게 할 수 있을까? 오로지 그 생각에 따라다녔어요. 사장님들은 어떤 마음으로 에스테틱을 운영하고 계시고 회원분을 만나고 계신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이고. 저 지금 홍선 사장님이랑 막 웃고 이렇게 찍은 날 있잖아요. 전날이 인천까지 가가지고 그렇게 안 하겠다는, TR90이 비싸서 안 하겠다는 친구 4시간 설득해가지고 기운이 다 빠진 날이거든요. 우리 웃고 있어서 저게 되게 좋아 보이잖아요. 계속 설득했어요. 할 때까지. 그래서 어떡하지? 너무 미안한데 이 정도면 들어주는 것도 미안할 정도로 설득하다가 결제 마지막에 못하고 돌아왔는데 그 다음날인가 다음 날인가 결제했어요. 그래도 진심은 통하나 봐요. 징그러웠을 텐데 해주시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마감을 했어요. 사업자 마감 시켰어요, 제가. 그러고 저 옆에는 우리 V하고 웃고 있는 날마다 힘든 날이었어요. 저 남자 혼자 사는 집 가가지고 홍서 사장님이 나랑 둘이 가서 저 광주까지 내려가지고 막 갈반직 전달하고 막 그랬던 날이에요. 따라다니면서 여기 윤희 사장님 일대 사업자였거든요. 노란색 옷이. 여기 언니가 진짜 부정이에요. 양자특정했는데 너무 부정적이고 TR하라고 그랬더니 화내셔가지고 앉아보시라고 두피 관리를 바꿨어요. 그래서 제가 싹 풀어드리겠다고, 화를 다 날려버리겠다고 막 그러면서 싹 풀어드리고 아니 왜냐면 동생도 못하게 할까봐 불안하잖아요. 아직도 저기는 거의 30만 원 이상씩 먹어요. 이번에도 TR90이 들어갔고. 언니는 안 해도 동생은 긍정적인 AI로 소비자예요. 저렇게 많이 노력을 했어요. 친해지기 위한 노력? 내 사람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진짜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 중에서 이분이 되게 잘하게 생겼나요? 사업을? 저 너무 궁금한데 사장님들 사업 얘기 하라 그러면 누구한테 해야 될지 모르겠는 분들 되게 많죠. 아니 등 관리는 하겠는데 사업 얘기는 누구한테 해야 돼? 그 70대 할머니한테도 했거든요. 저는 사업 얘기를 연금처럼 받을 수 있다고. 진짜 잘할 것 같아서 하는 게 아니고 이거 하려고. 이거 뉴스킨 제품과 나를 좋아하는 사람을 기점으로요 확산되는 내 매니아층과 사업자 만들려고. 근데 그거 어떻게 알아요? 이 사람이 필요한지 안 한지? 이 사람 마음인데? 이 사람 상황이고? 나는 얘기해봐야 알잖아요. 혹시 이런 거 필요하지 않아? 나 이런 일 하고 있는데 내가 도우면 너 좀 괜찮을 것 같은데 긍정적이게 생각해보지 않을래? 라는 얘기 해봐야 아는 거 아니에요? 저는 뉴스킨 사업을 어떤 사람에게 전달해야 하나? 라는 고민이 분명히 신규 사장님들이 있으실 거거든요. 제가 할 수 있는 얘기는요,
그냥 모든 만나는 사람한테 다. 그리고 꼭 파트너가 나랑 내 취향과 내 성격과 나를 좋아해야 되고 잘 맞아야 돼요? 절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뭐만 생각하냐면 이 사람이 이런 장점이 있으니까 요렇게 내가 도와주면 돈 벌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만 해요, 저는. 여기 사업하러 왔지 저랑 사귀러 온 거 아니잖아요. 같이 사는 남편이 저랑 너무 잘 맞아요? 결혼하신 사장님들, 내 배로 낳은 애가 나랑 너무 잘 맞아요? 아니잖아요. 가족도 나랑 안 맞을 수 있잖아요. 근데 파트너가 날 너무 좋아해야 되고, 나한테 요만큼이라도 서운하게 하면 안 되고, 스폰서가 나한테 왜 저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그거 좀 아니라고 생각해요. 과연 나는 뉴스킨 사업을 잘할 사람이어서 내 스폰서가 나한테 사업을 전달했을까? 저는 지금의 제 모습이 아니었거든요. 뉴스킨 사업하기 전에. 저는 진짜 소심하고 내성적이고 약간 뭐라 그러지? 열심히는 해요. 끈기는 있어요. 진짜 우직하긴 할 수 있는데 센스도 없고 눈치도 없어가지고 눈치가 없어서 여기까지 버틴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저 사람이 날 싫어하는지 모르니까 그냥 계속 가는 거야. 얼마나 싫었겠어요. 홍준사님 오지 말라고 그러는데 아우 괜찮다고 보러 가야 된다고 가고. 얼마나 그랬겠어요. 진짜. 그렇잖아. 눈치가 없었으니까 여기까지 버텼다고 생각해요, 저는. 눈치 없어서 욕먹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진짜로. 그렇게 하지만 저 창피하다고 안 데리고 간 적도 많아요. 제가 도와주겠다고 해도 제 파트너가 됐대. 나랑 스타일이 안 맞는데. 아니야, 내가 도와줄게. 열정인데 왜 싫다고 하지? 눈치가 없는 거야, 애가. 그러니까 여기까지 쌓이기까지, 실력까지 겸비되기까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던 거예요. 그랬던 나한테 내 스폰서는 너무 잘할 것 같아서 뉴스킨 추천했을까? 내 스폰서는 저랑 성격이 너무 잘 맞아서 전혀 아니거든요. 저 지금도 회원사님한테 전화, 그래서 어쩌라고,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없잖아. 네, 이러고 끊어요. 안 맞아. 근데 내가 내 스폰서를 싫어하냐 그러진 않거든요. 전 너무 고맙거든요. 뉴스킨을 소개시켜 주셨고 내가 여기까지 성장할 수 있게 내 아예 기둥 같은 마음이 되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거든요. 그냥 그런 마음이면 되지 않아요? 꼭 뭘 해줘야지 고맙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전 그래서 그런 생각해요. 내가 이 사람한테 도움이 될 수 있을까만 생각해요. 내가 이렇게 내 능력에 너를 요만큼만 도와줄 수 있으면 너도 나랑 같이 돈 벌 수 있을 것 같고, 뉴스킨이 이런 좋은 분하고 뉴스킨이 이런 좋은 삶이 있는데 같이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해보지 않을래라고 제안을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받아들였을 때 저게 또 어디로 나를 끌어들여가지고 일을 시키고 돈을 얻어내려고 라는 생각이 없는 걸 느끼기 때문에 계속 얘기하잖아요. 세뇌예요, 완전 세뇌. 그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반응이 그래, 제2의 직업은 해야 되긴 하는데 라고 하면서 오시는 것 같아요. 들릴 때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제 1이라고 생각해요. 거절도 제 1이고 당하는 것도 제 1이고 어느 순간은 들리겠지. 사장님도 되게 쉽게 오신 분들 없을 거예요. 한 번 강의 듣고 이거 내 일이야 하고 오신 분들 빨리 가죠. 이렇게 힘든지 몰랐어 하고 가잖아요. 저도 그렇게 쉽게 안 왔다고 생각하거든요. 1년을 뱅뱅뱅 돌아서 알아보고 그러다 내 자신감이 없어서 알아보다가 정착해서 이것밖에 없어라고 하면서 했던 거거든요. 근데 왜 조금 얘기해보고 아니라고 하면 됐어 이러냐는 거죠. 그리고 제가 이 질문을 한 적 있어요. 이 질문은 아마 전지현 사장님한테 했었는데요. 익명으로 했거든요. 근데 전지현 사장님이 언제까지 제가 파트너들 따라다니면서 내가 일 다 해야 돼요? 이런 질문을 했는데 그때 전지 모르셨어요. 뭐라고 했냐면 이 거만한 질문은 누가 했는지 몰라도 왜 본인 혼자 한다고 생각하세요? 라고 얘기했어요. 이 사람이 없었으면 그 뒤에 일도 없었을 텐데 왜 본인 혼자 한다 생각하세요? 저는 거기에서 진짜 깜짝 놀랐거든요. 소름 돋게. 생각해보니까 왔다 간 사람들 주변으로 소비자라도 많이 남나요? 생각해보세요. 그렇게 많이 안 남죠. 이 사람이 있기 때문에 뭐라도 일어나는 거잖아요. 이 사람이 싫든 좋든 이 사람 때문에 나는 덕을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거 하나로도 고마운 거잖아요. 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시간이 지나니까. 그 당시에 왔다 간 분들도 얼마나 많겠어요. 제가 저렇게 개미처럼 일하는데 생각해보세요. 제 그룹 요 사이즈가 다였겠어요? 아니잖아요. 왔다 간 사람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 와중에 그럼 그 사람들과 진짜 마음 맞춰서 일을 했을 거 아니에요? 진심 다해서?
근데도 저는 그분들이 원망스럽지 않고 고마워요. 왜냐면 내가 여태까지 이렇게 버틸 수 있게 도와준 힘이 됐거든요. 그 당시에 내 GV가 되어줬고, 그 당시에 내가 딴 생각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열심히 일할 수 있고 내 능력을 쌓을 수 있는 원동력이 되어준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분들은 열심히 쓰시죠, 뉴스킨을. 그분들은 안 가잖아요. 사업하신 분들은. 소비자가 변심 안 하시잖아요. 소비자는 언제든 변심할 수 있어도 사업했던 분들은 변심 안 하시잖아요. 그래서 GV가 높아요, 제가. 지금 머리가 지진날 만큼 힘들다는 생각을 하고 계신다면 제가 매번 너무 힘들어요. 여기도 뭐가 생기고요. 저기도 뭐가 생기고요. 조규철 사장님이 저는 좀 다행히도 3.3 헬스클럽에서 오랫동안 몸을 담고 있어서 조규철 사장님하고 대화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여러 돼요. 그리고 이제는 편하게 스폰서링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이런 얘기 할 때마다 송나라가 성장하고 있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마음이 편안해 원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장을 안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뭔가 일이 계속 일어나고 난 너무 힘들고 마음적으로 너무 심란하고 이렇다. 그러면 일을 열심히 하고 있네 라고 표현하시더라고요. 그게 너무 당연하듯이. 근데 진짜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잔상이 계속 남아서 내가 힘들 때마다 나 얼마나 잘 되려고 이러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 역경지수라는 게 진짜 신기한 게요. 겪고 닿고 달고 닳잖아요? 그렇게 화가 잘 안 나요. 생각보다. 다 이해가 돼요. 그럴 수 있지. 진짜 더한 건 올 수 없어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난 다 이해할 수 있어 라는 생각이 들면요. 이제 내가 많이 노하우가 쌓였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파트너 사장님들이 그럴 때 힘들어할 때 얘기를 해줄 수 있는 게 너무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경험을 해서 이해가 너무 가는 거예요. 어떤 마음일지 어떤 심정일지가 이해가 가고 그걸 같이 뭘 도와줄 수는 없어요. 그 상황을 바꿀 수는 없잖아요. 공감을 해주고 옆에 있어줄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 파트너들, 저도 내 스폰서가 그런 존재여서 고마운 거거든요. 앞으로 들어오는 파트너들이 내가 많이 겪으면 겪을수록 나를 그런 존재로 볼 테니까. 그쵸? 어디 버릴 게 없는 뉴스킨이구나. 그리고 중간장이 없어져가지고 제가 중간장이 왜 날라갔지? 노트북 샀어요. 이제 SBA 됐던 스토리를 좀 들려드리려고 해요. 이렇게 많은 개미같이 일을 했기 때문에 어떤 이슈들이 많았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서 마음을 조금 한 마음을 바꿔서 모아줬더니 제가 SBA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저는 제가 SBA 되면서 이 글이 너무 떠오르더라고요. 내가 SBA가 된 건 위드그룹이었기 때문이고 위드그룹의 형제팀 사장님들 때문이고 시스템 때문이고 내 스폰서 때문이고 나 때문이 아니야 라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더라고요. 그 이유는 SBA란 직급 자체가 나만 열심히 한다고 해서 되는 직급이 아니기 때문인데요. 제가 저번 드림 캠프 때였어요. 저번 드림 캠프 때 저희 팀이 어떤 상황이었냐면 우리가 신제품 TRM이가 출시되는데 잘 해보자 으쌰으쌰해도 모자를 파네. 약간 박공수 사장님은 전화 먹죠 뭐 막 이러고 누구한테 팔아요? 저도 안 먹어봤는데 막 이러고 윤희 사장님은 주문받은 사람이 없었어요. 너무 불안한 거예요. 어떡하지? 드림 캠프에 가서 중국 그 치메이트 사장님 임설매 사장님 강의에 제가 약간 좀 심장이 떨렸어요. 근데 그때 마침 박공수 사장님이 같이 심장이 떨리고 있었어요. 거기 저는 뭐에 꽂혔냐면 스폰서가 목표가 없으면 파트너들을 망치는 길이래요. 그리고 본인이 자기 목표 때문에 자기 파트너들한테 단체방을 만들어서 넌 몇 GV를 계속 카운팅하는 사진을 보여줬어요. 근데 제가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저도 혜원 사장님을 PA 핀업시키려고 진짜 발에 불이 나게 뛰어다니면서 막 진짜 제가
트립 달성할 때보다 더 굽신거리면서 제발 도와달라고 막 그러면서 돌아다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일의 양이 늘어나고 실력이 늘어나고 제가 상상할 수 없었던 제 그룹 볼륨이 생기는 거예요. 그때 느꼈어요. 내가 성장한 거구나. 내가 내 스폰서 핀업을 시키기 위해서 내가 스폰서한테 누가 되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돌아다녔는데 결국 돌아보니까 내 사업 내가 성장했구나. 그 정말 신기한 일이네. 그 당시는 정말 제가 그렇게까지 날 열심히 도와줬는데 내가 누가 되면 안 되지. 나 때문에 핀업 못할까 봐 그렇게 돌아다녔거든요. 근데 다시 돌아보니까 너무 제 성장이 있었던 거예요. 제 그룹 성장이 있었고 그게 떠오르면서 안 되겠다. 나도 마음을 잡아야겠다. 내가 목표를 세워야겠다라고 하고 있을 때 갑자기 홍선 사장님이 뒤풀이하고 있는데 앉아보래요. 거의 끝날 때쯤이었거든요. 12시 반쯤? 앉아보래요. 우리 근데 이번에 가야 될 것 같다는 거예요. 저한테 SBA 핀을 가야 될 것 같대요. 근데 홍선 사장님이 사업자가 된 지 얼마 안 됐어요. 작년 11월인가? 그때 사업자가 된 신규 사장님이 앉아보래요. 그러더니 갑자기 자기가 2만 GV를 하겠대요. 그래서 제가 약간 좀 걱정 반, 그리고 반신반의로 저분이 저렇게 저도 떨리긴 하는데요. 진짜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날 윤지 사장님이랑 인수 사장님이 앉혀놓고 우리 해봐야 될 것 같다. 근데 그날, 그래서 우리가 그 드림 캠프 끝나자마자요. 커피 마시면서 모였어요. 혜원 사장님이 저 SBA 미팅을 해주신 거예요. 돼야 될 것 같다. 그래서 몇만 집을, 선영 사장님 몇만 집을 이렇게 정해줬어. 선영 사장님 표정 진짜 안 좋았고요. 인수 사장님 체했어요. 선영 사장님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인수 사장님은 거의 똥 찝은 표정으로 이렇게 헤어져도 되나 되게 막 불안할 정도로. 근데 정말 신기한 게 그 다음날 윤희 사장님이 TRM를 7세트인가를 예약받았대요. 그 전에 0세트였잖아요. 그래서 뭐라고요? 어떻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 어제 4시간 통화했어요. 이렇게 예약받았고요. 그래서 진짜 신기하다. 진짜 근데 제 마음 한켠에 이 생각도 있어요. 다행이다. 윤희 사장님 GV 너무 다행이다. 이 생각이 있었거든요. 제 핀 이런 생각을 못하고. 그리고 그 다다음 날인가 또 7세트를 또 예약받았다는 거예요. 진짜 막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근데 제가 혜원 사장님 뭐라 그러냐면 윤희 사장님 근데 이렇게 하실 수 있을 거면서 왜 안 하셨어요? 그랬더니 윤희 사장님이 잘 모르겠어요. 근데 했던 이유는 혹시나 나 때문에 자기 때문에 내가 핀업을 못할까봐 너무 무서워서 잠이 안 오더래요. 그러니까 막 인수사장님 고객도 같이 만나서요. 클로징 시키고 그렇게 해서 인수사장님 GV 막 합쳐가지고 그러고 싱가포르 첫 스타트가 됐거든요. 윤희 사장님도. 너무 신기한 거예요. 이게 너무 기분이 진짜 좋은 게 제가 혼자 트립을 다니잖아요. 진짜 외롭거든요. 혼자 오늘은 누구랑 방을 써야 되나, 누구 따라다녀야 되나 막 이러고 진짜 하이에나처럼 이렇게 어느 커플을 껴야 되나 막 이러거든요. 저는. 근데 저 트립 도전이 됐잖아요. 얼마나 막 마음이 막 기뻐요. 진짜로 파트너랑 같이 갈 수 있다. 약간 이런. 그리고 나만 잘 되는 게 아니라 같이 동방성장이잖아요. 우리는 내가 승진했다는 건 밑에 파트너들도 그만큼 성장했다는 거잖아요. 핀업을 했고 그렇게 박공선 사장님이요 BA가 돼요. 아니 진짜 신기했던 게 투잡하는 파트너 한 분을요. 아니 BA 이것도 몰라. 트립도 도전 안 해요. 그분은 그냥 오로지 돈만 벌면 되는 분이거든요. 아니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해야 돼? 막 이러는데 울면서 해야 돼. 계속 해야 돼. 진짜 눈물이 나오더래요. 아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해야 돼? 나 잘 몰라. 그래서 아니야 해야 돼. 우린 할 수 있어. 계속 그러면서 본인이 한 10일은 너무 아팠대요. 너무 스트레스로. 근데 해야 되고 너무 무섭고 그래서 제가 또 카운팅을 했거든요. 누구 얼마 몇 집의 대변은 완성 이런 식으로 카운팅을 했거든요. 매일매일. 근데 본인만 남은 거야. 마지막에. 그러니까 막 자기 때문에 안 될까 봐 더 떨리고 막 이렇게 해서 GV 마감을 하신 거예요. 그 BA로 핀업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저는 돌이켜보면 제가 이번에는 뭘 했지? 라고 생각하면 제 일을 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이 파트너들의 결과를 위해 계속 통화하고 계속 이렇게 하세요 제시하고 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스폰서가 너무 바빠 보이면 핀 성장 못해 이런 얘기 하는 거 들어보신 적 있어요? 너무 너 때문에 바쁘면
누가 도와달라고 하겠어. 저 진짜 새벽 2시, 3시까지 이재 사장님, 윤희 사장님, 인수 사장님, 승환 사장님 계속 통화하고 만나고 그렇게 마음이 돼서요. 제가 SBA가 됐어요. 근데 이게 마음을 먹지 않으면요. 실력은 SBA만큼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마음을 먹지 않으면요. 절대 불가능해요. 그리고 이 마음이 누구 먹고 누구 안 먹으면 또 안 돼요. 같이 하나로 모여야 돼요. 정말 신기한 거요. 이 상황에 진짜 저희 그룹도 제 밑에 조직도요. 되게 이런저런 얘기가 많거든요. 말이 많아요. 근데 이때만큼은요. 그런 거 전혀 없었어요. 진짜 신기해. 오로지 목표만 보고 가는 거예요. 뭐가 있고 있어도요. 없어요. 그냥 일단 다행이다. 다행이다. 진짜 그 생각했어요. 결국 이렇게 해서 잘 되면 이 힘들었던 과정은 그냥 과정이고 잊혀지겠구나. 결국 우리가 해냈고 잘 된 것만 남겠구나. 그래서 리더 사장님들이 뉴스킨 너무 감사하고 이런 일이 없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목표가 없을 때 사장님들 말이 너무 많아져요. 뭐가 짜증나고 다 내 눈에 보이고 밟히고 사람 습성이요. 되게 저는 본성이 못됐다고 생각하거든요. 사람들은 악해요. 그래서 자기 탓은 없어요. 다 남 탓이지. 근데 잘 생각해보면요. 다 남 탓이 있지는 않아요. 내가 이렇게 반응했기 때문에 이 상대방이 이렇게 돌아온 거거든요. 요 생각 하나. 감정을 배제하고요. 되는 길만 계속 생각하잖아요. 그럼 되는 방향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근데 뭐 하나가 불편하고 뭐가 이렇고 저렇고 감정 얘기만 하다가요. 분란만 일으키다 끝나요. 그래서 사장님들 지금 목표가 어떤지 수정을 하셔야 되고요. 목표를 잘 잡고 그리고 목표 지향적이게 계속 밀고 나가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에 잠깐 쉬고 이런 거 없어요. 그럼 내가 리크루팅 하려고 했던 사람도 잠깐 쉬고 저를 잊어버려요. 진짜로. 빠르게 잊어버려요. 저는 기억할지 몰라도 다시 또 가서 얘기하는 게 너무 힘들어지거든요. 이렇게 가는 기회는요. 내가 만드는 거예요. 그러려면 그 사람한테 내가 더 신경을 쓰고요. 내가 더 관심을 가져야 돼요. 제가 제일 답답할 때가 이분은 이래요?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들었는데 까먹었어요. 뭐였다고 했는데? 이럴 때 너무 답답해요. 본인이 리크루팅을 해야겠다라고 마음 먹은 사람이든 내 소비자로 만들겠다 마음 먹은 사람이든 까먹을 것 같으면 적으세요. 그렇게 관심을 가져주셔야 돼요. 내가 좋아서 내 지인으로 내 말이면 이거 하나 사줘라고 해도 괜찮을 정도의 사이가 돼야 리크루팅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 돼도 안 가요. 그래야 신뢰가 쌓여야. 그리고 스폰서와 파트너 사이 싸울 수 있고요. 안 좋을 수 있거든요. 근데 마음이 중요한 것 같아요. 개선을 어떻게 하고자 하는 이 마음만 있다면요. 절대 떨어지지 않아요. 내가 회피하고 내가 돌아서는 순간 떨어지는 거예요. 다 내 문제더라고요. 결국은. 다 나한테 달려있고. 생각 요만큼의 차이로요. 좋은 결과가 될 수 있고 그냥 포기해버릴 수도 있고. 전 이번에 SBA가 되면서 그걸 너무 많이 느껴서 사장님들한테 이런 마음을 전달해드리고 싶었어요. SBA가 되는 거 실력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생각과 마음의 차이는 정말 클 수 있다라는 거. 그게 상황을 바꾼다라는 거. 나를 도와주는 쪽으로. 그래야 모든 사람이 나를 도와주는 쪽으로 바뀌어야 일이 너무 재밌고 쉬워지고 제가 아까 말했듯이 사람의 마음을 얻는 일이라는 마음이 들면서요. 이 일을 하기 너무 잘했다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사람이 많이 붙지 않는다면 정말 치명적으로 내가 그러지 않고 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꼭 한번 해보세요. 네, 여기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 한마디 한마디가 주옥 같고 또 우리 비즈니스가 앞으로 가야 할 방향이 진짜 이런 방향이 아닐까라는 정말 너무 강의가 찐 강의였던 것 같아요. 다시 한 번 더 박수로 감사 인사를 드리고요. 송나라 사장님은 그냥 소개. 송나라 사장님 어떤 사람이야 이미지를 떠올리면 소개밖에 저는 떠오르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우리의 일이지 않나 하는 그런 강의였습니다. 자, 혹시 오늘 처음 오신 분 있으실까요? 네. 너무 아쉽네요. 앞으로는 저희 그룹 미팅에 꼭 새로운 손님과 함께 찾아오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마지막은 우리 랩업 타임으로 우리 전지영 그룹장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장님들. 안녕하세요. 오늘 며칠이죠? 10? 10. 또 5월이 3분의 1이 갔네요? 전 이틀 뒤부터 이제 없잖아요, 제가. 그쵸? 뉴질랜드 트립을 이제 출발을 해요, 저희가. 그래서 매일매일 지널러지를 볼 거예요. 누가 삼천을 향해 가고 있나, 안 하고 있나. 그래서 로밍도 전화까지 싹 다 할 수 있는 걸로 바꿔놨어요. 매일 전화할 거야. 이래서 삼천이 불안할 것 같은데? 불안할 것 같은데? 막 이러면서. 눈 갑자기 피해. 우리의 목표가 한 명도 떨어져 나가지 않게. 진짜 5천 하지 마세요. 딱 3천만 하는 거예요. 아셨죠? 5천 하지 마시라고요. 3천. 우리 약속을 누가 지키고 누가 안 지키는지 보겠습니다. 이거 지금 우리 다 통일된 거 맞죠? 마스크 쓰고 있다고 내가 입이 안 보일 것 같죠? 일단 그렇게 우리 약속이 다 동의가 됐다라고 생각을 저는 하고 출발할 거예요. 오늘 현주 사장님의 비디 나 진짜 파란 장갑 진짜 용역업체냐고요. 현주 사장님의 비디 저는 약간 좀 감흥이 없는 게 내 마음속엔 그냥 늘 비디였나 봐요. 사실 이 비디가 진짜 미안한데 별로 안 기뻐요. 빨리 피해가 됐으면 좋겠어요, 진짜로. 그래서 뭔가 이 축하를 되게 하고 싶지가 않은 이거 뭔지 알까요? 여기에 막 젖어가지고 비디 됐어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는 마음이에요, 저는. 왜냐면 갈 길이 지금 아직 올해 안에 우리가 끝내야 될 게 있기 때문에 되게 이렇게 뭔가 좀 마음을 차분히 하고 갔으면 좋겠다. 막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송날 사장님을 보면 와 진짜 저렇게까지 많이 성장을 했다고? 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오늘 강의를 들으면서. 오늘 강의를 들으면서 아마 이런 생각들을 하지 않으셨을까. 둘로 나뉠 것 같아요. 어떤 한 부류는 저렇게까지 해야 된다고? 난 저렇게까지는 안 하고 싶은데? 저렇게까지 해서 돈 벌고 싶진 않은데? 라는 한 부류가 있을 것 같고 또 한 부류는 저렇게 하는 거구나. 내가 이런 걸 못했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 거야. 지금 막 되게 찔리지 않아요? 그쵸? 어떤 한 부류는 그럴 거고 또 한 부류는 이럴 거예요. 만약에 송날 사장님을 보면서 저렇게까지 해야 되는 거였다라고 하면 우리 일이니까 이만큼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거를 저는 진짜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게 성공하는 게 왜 힘든지를 생각해 봤더니 성공을 해본 적이 없고 성공이라는 거에 대한 기준 자체를 우리가 모르고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내가 힘들면 되게 열심히 했다고 생각하는 거야. 성공의 기준에는 한참 미달인데 내가 힘들면 막 내가 막 이만큼까지 했는데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일단 그거부터가 잘못된 시작이겠지. 그쵸? 그리고 우리 일은 혼자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만큼만 하면 이 정도 벌고 살 수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네트워크가 진짜 비전 있는 일이고 굉장히 대단한 일인 거예요. 제가 항상 거점 얘기하면서 늘 사장님들한테 이렇게 어떤 얘기들을 하나씩 하잖아요. 저희 거점에 오시는 정말 수많은 부자 언니들이 진짜 두 부류거든요. 한 부류는 남편을 대단히 돈 많은 남자를 만난 거예요. 어느 정도 많은지는 잘 모르겠어. 근데 하고 다니는 게 머리부터 발끝까지가 그냥 한번 딱 입고 온 거 이렇게 뽑아보면 거의 한 1,000만 원 이하는 없는 것 같아. 찍찍 끌고 오는 슬리퍼마저도 에르메스더라고요. 그래서 저게 진짜일까? 내가 막 혼자 찍찍 끌고 오는데. 그리고 잠깐 뭐 벗어놓는 이렇게 뭐 시계 풀고 액세서리 풀고 보면 전부 다이아야. 그것만 해도 거기서 한 몇천 나올 것 같거든요. 씩씩씩 풀어놓고 막 이렇게 관리받아요. 굉장히 잘 사는 남편을 만나서 그렇게 사는 한 부류와 또 하나는 굉장히 잘 사는 남편을 만났는데 이 여자도 사회적 어떤 자기의 성공 욕구가 굉장히 강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보다 훨씬 바쁘고 하는 일도 진짜 많고 정말 많은 것들을 해야만 하고 할 줄 알아야 되고 배워야 되고 변화해야 되고 직원도 월급도 줘야 되고 거기다 애도 키워야 되고 집안일도 해야 돼. 그런 걸 보면서
넘사벽이다. 그래서 제가 그 언니한테 뭐라 그랬는지 알아요? 언니를 보니까 저 진짜 거저 벌고 있네요, 언니. 진짜 이런 말 해요. 너무너무너무 바빠서 밥을 점심을 맨날 몇 시에 먹는다? 4시에 먹는다나? 그래서 티알미 아침 스타트 윈을 늦게 먹는데요. 자기는 아침에 일찍 먹을 필요가 없대요. 점심이 하도 늦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을 하는 걸 보면서 너무 진짜 제 인식인 거예요. 아, 내가 너무 내 주변에 성공한 사람이 하나도 없고 어떻게 성공하는지도 잘 모르고 그 기준 자체를 모른 채 이 사업을 시작하다 보니 그 모든 기준이 나였구나. 내가 하는 거에서 어렵고 힘들고 이 정도 극복했는데도 왜 나는 아직 성공하지 못했냐라는 어떤 아주 낮은 기준에서의 조금 그 윗단계를 밟았을 때 이렇게 했는데도 성공을 못한다라고 하는 굉장히 미약한 기준이 나를 어쩌면 더 막았던 기준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들을 해봐요. 조금 무서울 수도 있겠지만 송나라 사장님이 대표적인 그 뉴스킨 사업을 잘하는 평균치인 것 같아요. 저 정도는 해야, 저 정도의 어떤 농도가 나와야 뉴스킨 사업을 롱런할 수 있고 조직이 생기고 조직을 키울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겠죠. 엄청나게 많은 시간들을 눈물을 쏟았고요. 욕을 먹었고요. 싸웠고요. 그리고 정말 많이 후회하고 돌이키고 막 이런 시간들의 진짜 연속이었거든요. 그걸 가장 피크가 한 3년 전이었던 것 같아요. 3년 전쯤이었나? 그랬던 것 같아요. 울면서 전화, 여보세요 했는데 말이 없어. 안 들려? 여보세요? 막 이랬더니 그럼 이제 또 왜 또? 이러면 제가요? 뭘 더 고쳐야 되나요? 뭐를 고쳐야 될까? 고쳐야 되나? 이제 막 이런 대화를 한 3년 전까지도 했던 것 같거든요. 그런 시간을 근데 지금 오늘 강의를 저도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굉장히 어려운 시간들이 있었지만 방향이 정말 올바랐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우리가 항상 위험에 빠지는 어떤 그 순간이 이 사업을 조금 연차가 5년 넘어가고 조직이 많이 없고 그때쯤 됐을 때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나는 이 사업에 안 맞는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나는 이 사업에 안 맞을 수도 있겠다. 왜냐면 나도 해봤거든.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을 하거든. 근데 결과가 많이 없거든. 그 어떤 자기 기준이에요, 그것도. 그때 방향을 조금만 잘못하면 진짜 멀리 가는 경우들이 있고 그때 그 무게와 나의 아픔을 딛고 다시 한번 점핑업을 하면 굉장히 높이 뛰거든요. 그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이 사업을 하면서. 그래서 오늘 제가 사장님한테 진짜 너무너무 강하게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송나라 사장님이 이 사업을 잘하는 사람들의 평균치다. 저 정도는 해야 앞으로 죽을 때까지 돈 걱정 안 하고 산다. 근데 얼마나 다행이냐. 저 정도 하면 죽을 때까지 돈 걱정 안 하고 살 수 있다라는 직업을 갖는다는 게. 그렇지 않아요? 저번 달에도 송나라 사장님 GV가 아마 우리 그룹에서 탑 GV였던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너무 쉬운 거예요, 그게 스스로가. 그 정도 경지에 오르기까지 물론 너무나 노력을 했겠지만 다시 반대로 생각하면 밖에서의 이 정도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요. 정말 죽어라 해도 안 돼요. 안 되는 게 더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쩜 오늘 강의를 되게 여러 번 리플레이해서 들어보시고 나의 어떤 부분과 좀 비교를 해보시고 내가 무엇을 더 준비해야 되는지도 좀 생각해 보시고 표본이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오늘 사실 되게 기쁘고 이것도 좀 미안한데 송나라 사장님도 저희한테는 언제나 다이아몬드 블루 다이아몬드 때문에 감흥이 없습니다. 진짜. 그죠? 이 다이아몬드 너무 좋아하지 마. 아직 때가 아니에요. 때가 아니야.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지막은 뭐다? 5월달은 3000GV다. 이거부터 시작이다. 자기하고의 약속을 꼭 지키시고 그룹과의 약속을 꼭 지키셔서 6월달에 당당히 어깨를 펴고 만나도록 합시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하루 종일 3,000에서 3,000원으로 끝나는 것 같아요. 이 3,000이라는 게 다 할 수 있으니까 그룹장님부터 다 강사님들이 다 말씀해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마무리는 두려움 없이 함께 가자 멀티플레이어 누구누구누구 3,000 화이팅으로 마무리해 보도록 할게요. 시작! 두려움 없이 함께 가자 멀티플레이어 박현미 3,000 화이팅! 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